교육연구시설이라 계약해도 된다고요? 그 도장 잠깐 멈추십시오. 작은 학원도 추가 주차 한 대를 못 구하면 용도 변경이 멈출 수 있습니다. 계약과 공사까지 끝났는데 월세만 나가고 학원은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늪에 빠지는 과정을 보시고 끝에서 무료 사전 검토까지 확인하십시오. 예비 원장님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학교와 아파트가 가깝고 학생도 많습니다. 간판도 잘 보이고 교통도 편합니다. 벌써 강의실과 상담실이 그려집니다. 임대료도 예산 아닙니다. 이제 학원만 열면 된다며 부동산으로 향합니다. 현재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게다가 예전에도 큰 학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중개사는 원래 학원이던 자리이고 더 작게 쓰니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큰 학원도 됐던 곳이니 당연히 되겠죠.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보증금을 보내고 공사합니다. 칸막이와 책상, 간판까지 들어왔습니다. 개원을 앞두고 교육지원청에 갔지만 용도 변경부터 하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원장님은 당황합니다. 큰 학원도 있던 교육연구시설인데 왜 안 되죠? 용도 이름만 바꾸면 끝일까요? 숨겨진 주차 기준이 따라 나옵니다. 학원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두 용도가 나뉩니다. 큰 학원 일부만 새로 쓴다면 새 학원 규모에 맞는 용도를 다시 봐야 합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바꾸니 더 쉽겠다는 생각,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용도가 바뀌면 기준도 바뀝니다. 주차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사례입니다. 200제곱미터당 한 대가 134제곱미터당 한 대로 바뀝니다. 학원은 작아졌는데 같은 면적에 필요한 주차는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이 이미 꽉 차 한 칸 더 만들 자리조차 없다는 겁니다. 칸막이를 옮겨도 안 됩니다. 주차는 호실이 아닌 건물 전체의 문제입니다. 주차를 못 구하면 용도 변경이 멈추고 학원 등록과 개원도 멈춥니다. 공사는 끝났고 월세는 나갑니다. 계약금과 일정까지 묶인 계약의 늪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이라는 확인은 결론이 아닙니다.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계약 전 순서는 간단합니다. 학원 규모, 맞는 용도, 변경 후 주차입니다. 예전에도 학원이었고 더 작으니 괜찮다고요? 도장보다 주차가 먼저입니다. 주소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다음 화면에서 무료 AI 사전 검토를 시작합니다. 주소만 넣으면 건물이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바꾸고 싶은 용도를 마음껏 넣어보고 가능한지 아닌지까지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주소를 넣으면 건축물 대장을 조회해 건물을 찾아줍니다. 바꿔볼 층으로 6층을 골랐고요. 층 전체인지 일부인지만 고르면 6층의 용도와 면적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지금은 교육연구시설이네요. 여기를 무엇으로 바꿔볼까요? 바꿀 용도는 목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의원, 입원실을 둘 건지 묻는 칸도 저절로 뜹니다. 답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검토 버튼을 누르면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실제로 조회해 14가지 항목을 살펴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상 8층, 지하 2층, 층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 줄씩 보입니다. 4층, 5층, 7층에도 의원이 있네요. 글자뿐이던 건축물 대장이 그림으로 펼쳐졌습니다. 판정은 조건부 가능, 그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6건입니다. 용도 변경을 막는 결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건축사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죠. 결과는 제한사항, 중점 확인사항, 문제없는 사항의 3갈래로 나뉩니다. 가운데 6개의 중점 확인사항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중 3가지만 짚어볼게요. 인허가 유형은 용도 변경 신고 대상으로 판정됐습니다. 구청에서 밟는 절차가 용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주차는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고요. 변경 전 2.33대에서 변경 후 3.47대로 1.14대 늘어납니다. 제한 표시가 붙었지만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이나 공사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 대상입니다. 건물 전체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치면 약 2066제곱미터로 기준을 넘어 대상이 됐습니다. 아까 다른 층에 있는 의원들도 확인했죠. 문제없는 항목은 따로 모아 보여주고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순서까지 정해줍니다. 서류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아래 상담 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검토 결과가 저희 건축사 사무소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상담은 무료고요.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검토는 무료입니다. 하루에 3번, 모두 합쳐 5번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물론 정확한 판단은 건축사가 도면을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큰 그림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네이버에서 GS 건축사 사무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우측 하단에 AI 용도 변경 무료 검토 버튼이 있고요. 주소만 넣으시면 됩니다. 문의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